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 송수장입니다. 오늘은 스쿠터예요. 스쿠터입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일제 브랜드만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원래 이거를 저희가 좀 진지하게 하고 싶었었는데 시승차가 좀 사고가 나서 이제 좀 사고 복구가 이제 됐다고 연락이 와서 좀 뒤늦게 한 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 입장이 아니라 혼다코리아 측에 뭐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뒤늦게 찾아온 얘는 뭡니까? 혼다의 포르자 350입니다. 포르자 350. 근데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시승차가 들어오잖아요. 네. 시승차가 들어오면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욕심 난다, 사고 싶다, 막 그런 게 있고 그런지 궁금해서 들어오면 막 타보는데 막 정신없는 그런 모델도 있고 또 어떤 모델은 또 들어와도 사실 별 재미없어서 그냥 언제 반납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모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어떤 모델이냐면 하나쯤 살까? 정말 그렇게 욕심나는 그런 모델이에요, 얘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너무 무리는 아닌 게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올해 2021년에 이 포르자 350이 출시되고 나서 정말 없어서 못 사는, 사려면 뭐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아마 구입하려고 하셔도 좀 어렵지 않으실까. 어느 정도는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300cc급 스쿠터 시장에서는 정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들 보면 어디 대리점 갔는데 뭐 몇 개월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래도 뭐 혹시 뭐 재고 뭐 있는데 뭐 아느냐 뭐 그런 글도 올라오는 대표적인 기종이에요. 그럼 댓글 보면 저 뭐 어디 엊그제 어떤 매장 갔는데 뭐 신차 하나 있던데요. 뭐 상태 좋은 중고는 안 필요하세요. 뭐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고 아까 송지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300cc급의 스쿠터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얘를 빼고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랑 엑스맥스랑 두 모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거의 지금 뭐 양분하다시피 하고. 그렇죠. 300cc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엄청난 게 뭐냐면 배달 시장에서 이게 또 되게 이게 배달 시장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격 유지비, 내구성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300cc로 이 배달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야마하의 엑스맥스랑 혼다의 지금 포르자 350이랑 이 두 모델은 이걸로 배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는. 그렇죠. 그게 정말 대단한 게 그 배달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이건 뭐 진짜 검증을 거쳤다고 봐야죠. 이미 뭐 125급 모델에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으니까 300cc급 모델 연비를 좀 희생하고 대신에 난 시원한 가속력, 성능을 좀 얻겠다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300cc급 포르자 350이 됐든 엑스맥스가 됐든 이런 쪽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의 장점을 막 이렇게 막 나열을 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완성도랑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상품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이건 뭐 진짜 왜 그렇게 없어서 못 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번 신형에 들어오면서 전에는 가격이 뭐 700만 원 중반대선 이랬다가 한번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700만 원 아래로 확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뭐 유로5 업데이트에 맞춰서 이것저것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700만 원 중반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720만 원이라는 저렴한 당시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포르자 괜찮은 거 알아, 좋은 거 알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 하면서 구입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 구입을 좀 보류하셨던 분들이 성능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편의 장비가 추가되는데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어? 사야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 600만 원대 그때 샀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예요. 승자. 그 사람들은 지금 중고에서 거의 감가 거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차 시장도 그렇잖아요. 차 시장 요즘에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거의 뭐 5천 주고 샀는데 감가 하나도 없이 5천에 되팔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얘도 거의 600만 원대 그때 그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거의 손에 하나도 안 보시고 되팔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안 났다는 기준으로 관리 잘 됐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극강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유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물론 이 모델이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손해만은 아닌 게 요번에 추가된 편의 장비가 생각보다 맞아요. 유로5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다 신모델이 나올 것들은 이제 이미 다 나왔는데 유로5라고 해갖고 가격만 띡 높여갖고 딱 나왔으면 욕을 먹을 텐데 또 그만큼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 원대 사셨던 분들이 승자지만 뭐 700만 원대에 사셨던 분들이 큰 손해가 아니다. 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어떤 부분이 좀 추가되고 변경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부터 볼게요. 디자인은 그냥 전형적인 가장 기본적 우리가 흔히 맥시 스쿠터라고 부르는 그거에 그냥 표준에 가까운 모델인 것 같아요. 그냥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좀 표준에 가깝지 않나? 제가 이제 야마하의 티맥스라는 모델이 이제 500cc에서 이제 엄청나게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터쇼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비슷비슷한 모델들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300cc급 딱 요 정도 사이즈의 요 정도 배기량에 이거 포르자랑 비슷한데? 이거 몇 년형 포르자랑 좀 요 앞부분 뭐 뒷부분 뭐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은 모델에 영향을 미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쪽 브랜드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느끼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은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봐요. 앞모습도 그렇고 옆모습도 그렇고 이런 라인도 그렇고 뭐 디테일도 그렇고 뒤쪽에 뭐 리어 부분도 뭐 그렇지만 지금 근데 이게 PCX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뭐 패밀리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배달 시장 평정하고 있는 뭐 PCX나 그런 쪽하고도 공통점이 좀 알게 모르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만 봐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단히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 전면부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좀 어느 정도 PCX와 좀 닮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맞아요. 전반적인 형상도 대단히 낮고 편안한 인상을 주던 그런 이전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날카로운 이미지로 좀 변신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PCX도 그렇고 아니면은 요거의 상위 모델인 포르자 750과도 좀 맥락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이제 포르자 750 얘기를 했지만 포르자 750은 사실은 뭐 딴 라인업이 이렇게 포르자라는 이름으로 좀 들어온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750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350이 이 포르자라는 라인업의 가장 상위 모델이었고 그렇죠. 가장 대표하는 모델이어서 이 350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포르자라는 그 라인업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뭐 750, 350, 뭐 125도 있지만 뭐 그 라인업들 전체적으로 다 조금 많이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날렵한 그런 이미지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다 지금 라인업 전반적으로 좀 스포티한 인상을 좀 많이 강화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는데요. 네네네. 또 디자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차를 조금 돌려볼게요. 네네. 자, 날렵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좀 감이 오시나요? 많이 날렵해졌어요.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요런 부분들, 요렇게 막 각지고 요런 부분들이 예전 포르자에서 조금 둥글둥글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사라져서 요런 부분들은 이런 촥촥촥촥 딱 이렇게 다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큰 라인들이 이렇게 좀 후미를 향해서 이렇게 좀 치솟는. 맞아요. 쐐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둥글둥글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되게 남성스러워졌고 되게 직선의 면보다는 선을 중시한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손잡이나 요런 부분들의 디자인조차도 다 가학이 지고 되게 뾰족뾰족하고 날렵합니다. 머플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곡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성적인 디자인, 근데 또 이런 디자인이 의외로 유행을 안 타요. 남성적인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놓고 그냥 꾸준히 탈 수 있는, 이건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그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디자인 또 저도 또 되게 좋아해서 욕심이 나요. 그리고 이 컬러링도 어떻게 보면은 이 투톤의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약간 지금 블랙이랑 그레이랑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조금씩 다 다른데 이 컬러 매치가 되게 세련되게 잘 들어갔어요. 세련되게 잘 들어가서 톤 조절 몇 가지만 한 걸로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 매칭이 완성이 됐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시트까지도 이렇게 투톤으로 색깔을 딱
분리해 놓은 것이 대단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포르자라는 타이틀로 워낙에 오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깎고 또 깎고 해갖고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일본 브랜드들 요즘에 이렇게 중간에 쭉 가다가 망작들이 하나씩 나오고 이렇게 좀 헛방질들을 좀 해갖고 좀 불안불안들한데 혼다 모터사이클 쪽은 뭐 별일 없어요. 그냥 쭉 잘 가고 있습니다. 쭉 잘 가고 있고 뭐 그렇게 지적을 받거나 뭐 그런 평가를 받는 모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혼다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이제 신제품들이 또 몇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내에 뭐 들어오는 모델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보면서 또 2022년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완성도는 제가 봤을 때는 무지하게 높다. 거의 시장에서 얘를 넘볼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몇 안 된다. 거의 없다. 근데 아까 전에도 경쟁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뭐 했지만 이제 디자인 얘기 좀 했었으니까 경쟁 모델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아까 경쟁 모델 얘기를 하면서 야마하의 XMAX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송 기자랑 이렇게 저랑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를 경쟁 모델로 소비자들이 꼽는 거는 딱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야마하의 XMAX 정도일 거예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근데 얘랑 비교가 되고 싶어 하는 모델들은 많아요. 얘랑 비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델들은 뭐 대만 브랜드들은 싹 다 해당이 될 거고 그쵸. BMW도 그렇고 뭐 스즈키에도 버그만 있고 뭐 킹코에도 뭐 익사이팅 있고 SYM에도 뭐 다 있고 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둘이서 그냥 투탑이죠. 그렇죠. 투탑인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가격도 그렇고 판매량도 그렇고 뭐 인지도도 그렇고 야마하 XMAX 빼고는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또 나름 또 BMW나 스즈키 쪽에서는 우리 모델은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쵸. 경쟁 모델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긴 근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지금 BMW랑 스즈키는 거의 뭐 한 단계 위에요. 일단 1,000만 원이 넘어. 네, 일단 1,000만 원이 넘어서 지금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 원, 7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쟁 모델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BMW랑 스즈키는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비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그 모델들을 뭐 티맥스라든지 포르자 750이라든지 그게 애매한 거야. 모델이랑 그 사이에 있지 사실. 그 사이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급에서는 원탑, 투탑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되게 높은 판매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 디자인은 뭐 일단 이 정도로 볼게요. 도로에서 하도 많이 굴러다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디자인 뭐 주관적으로 다들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얘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서 또 포인트 뭐 바뀌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아까 뭐 송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또 유로5 적용되면서 이렇게 바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네, 일단은 엔진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엔진이 단순히 유로5 환경 규제만 맞추기 위해서 뭐 배기계 쪽을 조금 손보고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엔진을 거의 새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어랑 스트로크 전부 다 늘어났고요. 그래서 배기량이 51cc 늘어난 330cc가 됐고요. 그래서 출력도 4.2마력 증가한 29.3마력, 최대 토크도 4.3Nm 증가한 31.9Nm. 얘가 단기통 그냥 수랭 엔진 330cc인데 단기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또 혼다의 단기통의 이 또 매력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완성도가 진짜 높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통 이거 뭐 진동도 크고 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타보면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구나. 예전에부터 오토바이 쪽, 모터사이클 쪽에서 하던 얘기가 있어요. 기술의 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거를 타보면 그런 얘기가 진짜 그냥 허투루 생긴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통 수량 330cc로 이렇게 잘 나가게 만들 수도 있구나. 물론 최적화, 완성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엔진 하나만큼은 이건 뭐 타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정말. 뭐 출력이나 토크 이런 성능 부분의 향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모델들 추세 아시잖아요. 저중속에서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르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타보시면 가속할 때 그런 느껴지는 힘이 이게 300cc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지기 때문에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그 가속하면은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100km를 넘어가는 그 정도 성능이 나와주니까 좀 놀라울 정도라서 저는 이거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타는데 너무나 진짜 편하고 시원시원하고 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모델을 가지고 배달을 하시는 분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서 이제 중저속에서 이제 골목도 가야 될 거고 막 이렇게 가다 서다 할 거고 중저속에서 그때도 워낙에 편하지만 고속으로 치고 나갈 때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330cc짜리 엔진으로 고속에서 막 서킷 탈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결국 얘의 포인트는 실생활 영역,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타면서 정말 330cc 엔진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급의 엔진에서 이 정도 급의 배기량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배기량을 구분을 할 때 125, 한 250cc, 지금 뭐 300이나 330cc 요 정도 급이 이제 그레이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다들 많이 타보셨겠지만 125랑 250cc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125 탄 사람이 배기량 250으로 가면 배기량 때문에 더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함정이 있어서 속도도 한 20-30km 더 나오는 것 별로 뭐 큰 차이가 없고 특히 또 성능 좋은 125를 타다가 성능 고만고만한 255를 타면 사실 차이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25를 오래 타던 사람이 250을 기대를 많이 해갖고 딱 탔을 때 실망감이 크기도 하는데 지금 250에서 이 330으로 오잖아요. 이 330 이쪽으로 오면 125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특히 250에서 아쉬웠던 사람들이 이 330 이쪽에서 요 정도 배기량, 요 정도 cc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게 답답한 거 다 털어내고 탈 수 있는 정도. 물론 500cc로 가고 700cc로 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만 금액이 1000만 원 언더에서 이게 이제 뭐 한 700 얼마에서 이제 사갖고 뭐 액세서리 달고 뭐 하고 해갖고 보험 들고 뭐 하고 해갖고 내가 총 버짓이 800만 원 있다, 700만 원 있다 뭐 그 정도에서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도가 완전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125 탈 때랑은 완전 다른 세상이고 250cc 탔던 때랑은 그 아쉬움을 다 메꿔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맞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은 사실 뭐 아까 송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유로5 맞춰서 손댄 정도 아니라 엔진만 놓고 보면 그 풀체인지 수준. 풀체인지라고 봐야죠. 네, 풀체인지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래갖고 뭐 성능 아까 늘어나면서 최고 속도 또 8km 늘어나서 137km 파워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제로 20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저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200m 도달 시간이 0.7초 짧아진 10.4초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잘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슈퍼스포츠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잘 나가는 거고. 이게 또 연비가 혼다에서는 이걸 자꾸 내가 배달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그쪽 딜리버리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뭐 되게 큰 거니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배달할 정도 수준의 연비가 나와요. 30km 이상 나옵니다. 그래도 혼다는 또 약간 그 연비 그 책정이 좀 짠 편이라 또 혼다 코리아에서 말하는 게 한 30km 정도인데 아마 실 영역에서 잘 타면 훨씬 더 나올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뭐 시승 촬영도 하고 집에 뭐 출퇴근하면서 좀 막히는 구간도 좀 통과하고 이러면서 그닥 연비와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주행을 했는데도 계기판상에 찍히는 그 제가 주행한 동안의 연비가 한 25km 정도는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만 연비 신경 쓰시면 30km 넘기는 거나 뭐 큰 문제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연비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잘 나가는 차라 이렇게 연비 조절하면서 타기가 힘들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이 빠따감이 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이 빠따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직선에서 치고 나가는 이 재미가 너무 좋은 차라. 그리고 이게 컴팩트하고 나름 또 너무 버겁지도 않고 딱 맞아요. 완전 내 키와 내 체형에 이 정도면 아쉬운 부분 다 만족시켜주면서 내가 계속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 살까? 막 그런 욕심이 막 타면 탈수록 나는 그런 모델이에요, 정말. 저는 약간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196은 조금 키가 196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감안하고 보세요. 뭐 일단 그래도 다리를 못 뻗는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난 다리가 짧아서 나는 다 벗을 수 있어. 나는 좋아. 그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포지션 자체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가속이 워낙 시원하니까 그리고 연비도 뭐 아까 25km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면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혹하고는 있는데 아직 제 주머니 사정이 문제인 관계로.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330cc에 700만 원대의 요 정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린이 전동으로 안 움직이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요.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긴 하지만 풀어서 올리고 조이고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얘는 전동입니다.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만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이만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알겠지만 옵션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금 윈드스크린 2순위가 고급이다 뭐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배기량의 스쿠터 모델인데 이 정도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앞에 뭐 LED 뭐 그런 것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실 영역에서 사용하면서 있으면 진짜 좋을 만한 근데 없으면 되게 아쉬운 그런 모델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또? 뭐 요 전동 스크린을 시작해서 뭐 ABS 트랙션 컨트롤, 뭐 혼다는 뭐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지만 네네네네. HSTC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네네. 거기다가 뭐 아까 등화류 얘기해 주셨는데 전부 LED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 같은 거. 스마트 키 같은 것도 다 기본이에요. 네, 스마트 키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진짜 편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꽂을 필요 없이 시동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비상 상황에서 앞차가 갑자기 뭐 멈췄어. 그럼 우리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후방에다가 위험한 상황입니다를 알려주는 비상정지 신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밖에도 뭐 넓은 수납 공간, 그 다음에 USB-C 포트,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포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옵션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해요, 사실. 이 가격에.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에서 더 많은 옵션을 원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다른 장르긴 하지만 다른 장르의 그런 모델들의 그 옵션이 박한 모델들 그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해자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다라는 타이틀에 포르자라는 브랜드로 이 정도 경쟁력을 가져서 이렇게 팔아버리면 대만산들은 어떡하냐, 중국산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그쪽은 진짜 답답할 거예요 솔직히. 포기하든지 제살 깎아먹기라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포기한다는 얘기를 쉽게 하면 어떡해. 이쪽 300급 시장을 좀 빼고 다른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배기량마다 시장마다 대표하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500cc급 스쿠터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TMAX를 꼽는 걸 주저하지 않듯이 이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0cc급 스쿠터 모델에서는 지금 야마하랑 혼다의 그 쟁쟁한 두 모델, 이 둘을 빼내면 얘기가 안 되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춘추 전국시대인 거고 워낙에 경쟁력이 출중한 모델이라서 우리가 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타고도 시승기 쓸 수 있겠다. 좋은 얘기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리고 이전 모델에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뭐 직업이 이래서 이전 모델도 계속 탈 수밖에 없는데 탈 때마다 느낍니다. 야 정말 딴 브랜드들 어떡하냐, 맨날 그 얘기만 하죠 뭐 솔직히. 뭐 그래요. 되게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진짜 한 대 갖고 출퇴근 투어 다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커버리지가 엄청나게 넓은 모델.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시트만 놓고 봐도 풀페이스가 2개가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요. 가방 좀 메고 리어백 좀 달고 하면 투어 뭐 넉넉하게 가고요. 그렇죠. 뭐 단점이 뭐가 있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뭐 굳이 지적을 해보자면 단점 한번 찾아봅시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은 시트고가 780mm라 조금 시장분들한테 약간 높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근데 200이랑의 2급에서 뻥충하게 혼자 높으면 그 단점이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전 포르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전 거는 조금 낮았던 모델이었는데 이전 포르자가 이렇게 약간 눈매만 조금 그렇지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 포르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걔는 되게 좀 낮았어. 그러니까 그런 포르자를 떠올리셨던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실망하실 수 있겠다. 날렵한 디자인으로 오면서 시트고가 조금 높아진 거는 맞는데 이게 막 우리가 막 제가 평균 키 거의 뭐 그 정도 한 170대 초반의 그 키인데 제가 탔을 때 뭐 크게 뭐 위화감 느끼고 막 그 정도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트고 갖고서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지비도 싸. 유지비도 안 비싸요 솔직히. 유지비도 안 비싸지. 보험료 비싼 거야 지금 뭐 모터사이클 업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뭐 그래. 뭐가 있을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단점을 찾자고 장점을 막 나열하고서 막 칭송하느니 그거 빼고 다 장점이니까 없어요. 단점이 정말 방풍 성능이 좀 방풍성능 익숙하게 올리면 되지. 그건 본인이 키가 큰 거라니까. 네. 본인이 왜 바람을 많이 맞느냐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머님을 원망해. 그거는.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저 정도 되는 키도 차이는 느끼는 게 요즘 날씨 춥잖아요. 저희도 시승하면 정말 추워요. 정말 추워서 막 방한 대책을 단단히 좀 마련하는데 얘를 올리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여기서부터 위로 치고요.
얘를 내리면은 상체로 바람이 다 들어오거든요. 본인 키가 196이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런 정도의 방풍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네. 나 단점 하나 찾았다. 뭐 어떤 거요? 기본으로 열선 그립 안 해주는 거. 예? 저 가격이요? 저 가격이요? 그러니까 단점이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서 뭐라고 하고 싶어도 그리고 또 얘는 서드 파티군도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리는 모델이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얘랑 엑스맥스 기준으로 막 액세서리나 그런 거 워낙에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서드 파티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옵션도 많아. 뭐 단점이 뭐가 있냐 얘가 도대체. 없어요 단점이.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진짜 찾기 어려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중고차값 방어도 엄청 뛰어나. 얘는 단점이 뭐야 도대체. 야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장점만을 계속 얘기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서 생각을 중간에 바꿔서 단점을 찾아보니까 단점이 없네 진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 가격대 요 비슷한 경쟁 모델에 투입된 장비 뭐 이런 것들 기능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네, 그렇죠.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엑스맥스보다 조금 가격이 비싸요. 참 뭐 그렇습니다. 이런 차랑 타는 것도 정말 나 얘 타면서 느끼는 거 밸런스 좋다는 차들 많이 타지만 진짜 얘처럼 밸런스 좋은 애도 드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눕고 쓰는 거 뭐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하고 무게가 가볍기도 하지만 발로 움직였을 때 잘 움직이고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정도면 125 아까 말씀드렸듯이 125, 250cc에서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들 어딘 다 메꿔줄걸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참 그래요. 참 허무한 결론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완벽한 오토바이냐? 완벽한 모터사이클이냐?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완벽한 오토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동급의 스쿠터들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시승기를 쓰고 영상을 찍고 하다 보면 이건 아쉬워요. 이거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꼭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한두 가지씩은 꼭 있어요. 얘는 나는 없는 것 같아. 딱히 떠오르지 않아. 물론 이거를 계속 몇 달, 몇 년 이렇게 타시면서 체감하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랑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딱히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르자 350의 단점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서 좀 달아주세요. 내가 우리가 선물 드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뭐가 있냐 단점이 도대체. 얘는 뭐가 단점일까요? 허무하긴 해요. 허무하긴 한데 완성도 엄청나게 좋고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우리 시승 내내 워낙에 또 재밌게 탔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실 짜증이 났었죠. 누군가가 사고를 내서 시승차가 파손이 나갖고 당장에 시승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때 시승을 못해서 좀 되게 짜증이 났던 모델이긴 한데 갖고 와서 또 재밌게 이렇게 탔으니까 만족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단점을 찾다가 마무리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얘를 보면서 우리가 전동화로 지금 막 시장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다 탈 거 시장이 다 전동화로 넘어가는데 전동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내연기관들이 이제 자취를 감추거나 단종이 되거나 뭐 하는데 그 끝까지 살아남는 모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죠. 가장 실용적이고 일상에서 쓰기 좋고 정말 다재다능하니까요.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몇 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되지 않을까. 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상품성도 좋고 뭐 그러니까 아마 생명력도 길 거예요. 생명력도 길고 정말 뭐 정부나 뭐 그런 데서 더 이상 내연기관은 절대 타지 마.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전기로만 수소로만 그렇게 타. 강압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 끝까지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부품이 소모품이 생산되는 한 수리가 가능한 그때까지는 계속 바퀴벌레처럼 죽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손 기자는 어때요? 저는 타면서 정말 성능도 좋고 움직이는 것도 대단히 가볍고 경쾌하고 가격도 괜찮고 연비도 잘 나고 돈 좀 빌려주실래요? 정말 정말 사고 싶은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포르자 350 타고 계신 분 중에 소유주로서 오너로서 내가 이 단점은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 좀 써주세요. 저희도 좀 참고하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찍고 나니까 칭찬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좀 단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단점을 찾는 데는
뭐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좀 있어야지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혼다가 좋아합니다. 뭐 그런 댓글 달리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저희는 아무튼 너무 잘 탔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엄청나길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칭찬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상재 송시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